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등으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죠. 한동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좀 늦게 오신 편이세요. 네, 신뢰도 높은 이 방송에 출연이 늦어졌습니다. 네. 예,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예,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께 뭐 인사 소개도 막 부탁드리고 하는데 네. 그냥 이걸로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따가 제가 또 여쭙도록 하고요. 네. 사실은 판사 출신이셔서 검찰 조직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검찰 이게 원래 외부 공모였다고? 네, 맞습니다.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대검에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2019년 7월 말 이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런 그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돼 가고 네. 그 후에 이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이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아젠다였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검찰 개혁에 일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또 당시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신문 그 일면 하단에 모집 공고가 돼서 네. 이것이 저의 어떤 운명적인 예. 그런 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뭐 대형 로펌에서 그 경제적인 안락함과 그 사회적 비난은 받게 되었지만 일부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에게서 네. 그렇지만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운명 같은 이끌림에 따라서 지원한 일이고요. 예. 소신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예. 혹시 판사 재직 중에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형사 단독 재판이든 내지는 형사 합의, 뭐 형사 항소 재판을 하면서 네. 이 재판의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법 규정에 따른 그 공판 진행을 어떻게 보면 가장 협조하지 않는 방해하는 일 주체가 검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실제 뭐 불필요하게 기일이 공전되기도 하고 필요한 증거 제출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불러서 그에 번복되는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검찰의 뭐 수사와 이런 공판 과정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체들은 제가 대검에 들어가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판사로 재직하시던 재판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느끼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대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니까 와 하시는 일들이 막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뭐 쭉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연이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윤 갈등, 검찰총장 징계 문제, 채널 A 사건 뭐 등등등인데요. 실제로 대검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셨습니까? 대검에요? 네. 들어가니까 이제 그 검찰 조직이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렇게 좋은 요직 내지는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그 갈망들,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인사에 굉장히 집착하더라.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는 점을 알았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현금이 참 많이 도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였습니다. 법원하고는 좀 달랐나요? 네, 법원은 현금이 없고요. 또 인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해서 약간의 금기시되거나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인사에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어되는 이런 분위기인 반면 검찰은 대놓고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였다. 그렇습니다. 뭐 끌어주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끌어주는 분위기도 자기 편 이렇게 끌어주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뭐
특별수사팀 네. 그 팀들이 계속 일 잘한다는 이유로 계속 이어지죠. 네. 그래서 하나의 사단과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되는 거죠. 사단과 라인, 세력이 형성된다. 네.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역사적으로 예. 이제 아마 나중에 다 기록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데요. 네. 그 채널 A 사건, 네. 내지는 채널 A 사건의 그 동기와 채널 A 사건을 덮고자 하는 동기,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발 예, 사제는 고발 여러 가지 사주. 복합적인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이든 대권을 실현해가는 과정, 대권 실현의 과정.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예. 그런 과정들, 예. 또 하나 그 당시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반박을 통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과정, 또 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쳐 그 다수당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네. 내지는 미온적인 당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검찰권의 이익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세 가지 동기들이 서로 녹아 있는 네. 혼재되어 있는 동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고발 사주 사건, 예.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윤석열 총장 이전에 벌어진 MB 정부 그렇죠. 시절에서 비춰졌고, 당시 뭐 한동훈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고요. 예. 또 윤석열 총장은 그때 그 중수부가 있었던 시절이고요. 예, 거기 예. 중수과장으로 근무했고, 예. 이때 만약에 증언 이제 모의 증을 교사했다 검찰 조직이 그랬다면 네. 마치 국정원이 유성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예, 간첩 조작 사건에서 예. 뭐 중국의 어떤 그 공문서를 예, 위조했다는 위조했죠. 것들은 국정원의 신뢰도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예.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네. 증인을 이러한 증언을 하도록 예. 모의 중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치명적인 신뢰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검찰 조직의 명운과 달린 문제, 또 판사 다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네.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예. 뭐 검찰에 좀 오래 있다 보면 그 사실조차도 너무나 예. 충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던데요. 예. 그 판사에 관한 어떤 아주 내밀하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 예. 예를 들어서 제 말이 예, 예. 좀 빠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늦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장 담당 판사가 예. 재판 전날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영장 실질 심사 예. 그 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언론 와. 그건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야, 그거는 거의 진짜 네, 그 언론에 보도된 사실보다 언론에 알 수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실들 예. 내지는 뭐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제 많은 대법원의 무슨 인사정보, 예. 인사심의관실의 인사정보 내지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이 실제 임의 제출과 압수등 이렇게 검찰에 압수등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한 정보들이 사법농단 공판 관역에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그 정보들이 그 원래 이런 일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예. 그 전신인 뭐 예. 범죄정보정책관실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 표를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예. 판사인 저조차도 모르는 뭐 누구의 무슨 인척관계 예. 이런 정보들이 가면 결국 언론에 보도되면 예. 그 판사들은 뭐 저도 뭐 판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예. 처음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주위의 시선도 굉장히 그렇죠. 네, 예. 무엇보다도 또 뭐 법원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등적 이 견해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부 예, 내에서도 예, 이제 막 예, 서로 예, 예.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점들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법권의 그 독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네. 뭐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검찰총장이 늘 과거에 대검 감찰부장이 했듯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적당히 그만하지요 이랬으면은 예. 그 사안에 실제 들어가 모르거나 국민도 모르시게 되었을 텐데 예. 아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예. 기본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예. 라고 제가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체 사안 진상의 한 20-30%씩은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 부장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검찰 그 출신들 사이에서는
불편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불편하고 원칙과 법 정신에 따라서 감찰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방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네네.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든가 네네. 그 필요합니까? 라든가 뭐 이런 방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네네. 언뜻 듣기만 해도.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대형 감찰부장에 지원할 당시에 네. 그 조선중앙, 동아 등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네. 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들이 뭐 되게 뭐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지 않고 온건하다, 합리적이다, 네. 신중하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예. 전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예. 민주주의 가치 등을 또 검찰의 신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네. 이런 부분에서 그 바탕이 되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저한테 부여진 최소한의 권한들을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을 텐데 네. 참 이상한 것이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언론가 돼서 어떻게 그 시점마다 저를 공격하는 예. 이런 언론이 보도돼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저를 뭐 일종의 어떤 분은 메신저의 공격이라고도 하고 예. 저희 감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예. 평가하는데 예. 법률적으로 감찰 방해 행위죠. 예, 저는 예. 채널A 명백하게 감찰 방해 행위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뭐 이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라. 네네 예, 예. 그런 행위들이 됐고 여기에 예. 대해서 각종 뭐 그 전날 밤에 얘기한 사실들이 그 다음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런 내밀한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이 언론에 보도되나 그래서 예. 저는 많은 그 사회적 비난과 저희 예.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을 받았죠. 예. 뭐 제가 받는 정말? 것은 감소하고 갑니다만 네. 이것들이 결국 진상을 흐린다는 거죠. 네. 이 진상을 흐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네.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 점이 훨씬 더 뭐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죠.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그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 예컨대 수사 방해라 아니 저 감찰 방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어떤 방식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뭐 기억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게 제가 있으실까요? 뭐 그 4월 7일 날 네. 그 감찰 개시 보고를 정식으로 문서로 통해서 했습니다. 네. 제가 4월 2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 뭐 거친 언사와 신체적인 뭐 위협적인 행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을 했고요. 예. 그 거친 언사와 신체적 위협도 있었습니까? 신체적 위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례적인 동작. 예. 그 큰 몸짓으로 저한테 접근해 오는 거죠. 전 양자 이제 선 상태로. 네. 그때 이제 특수수사 중앙지검에서 이제 특수수사를 받던 피의자는 상당히 위협적이었겠구나. 이 피의자의 심정도 좀 이해하게 됐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그것들이 뭐 그 부분은 격분에 일어난 행위, 예. 그다음에 발을 올려놓거나 예. 이런 행위는 계획된 행위, 예. 그다음에 쇼하면 안 되자는 것은 예. 그것도 역시 계획되지 않은 저의 반응에 따른 예. 검찰 수사가 쇼적인 요소를 가진다는 예. 내심의 의사가 예. 이 표현된 것인데 약간 비논리적인 예. 뜻밖의 반응이었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러고 나서 감찰 개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이제 새벽 3시인가 보통 조선일보 기사는 그 전날 이제 다 기사를 작성하고 그때 이제 인터넷 화면에 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날 제가 그 오후에 이제 그 보고된 것이 바로 그 전에 기사가 작성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장과 감찰 상과장 그 셋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예. 대검 차장도 감찰 직보 사안이라고 보고를 받지 않았던 예. 사안이었었거든요. 예. 그게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네. 별도의 라인으로. 그러셨더라고요. 예. 직접 어떻게 예. 일국의 검찰총장이 그런 예. 일을 하셨을까? 예. 뭐 이런 저를 이제 뭐 그때 이제 병가를 내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예. 대면 보고를 하려고 했고 예. 실제 수행비서한테도 전화했고 댁에 계시냐, 예. 병원에 계시냐, 예. 내가 방문해서 할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뭐 이 댁에 계시고 뭐 예. 치료 중이고 이래서 예. 방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예. 이런 이제 문자로 이제 보내라는 그런 그
그런 지시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그 부속실 비서로부터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예. 이렇게 감찰 개시 보고가 이뤄졌는데 뭐 감찰 3과장이나 뭐 관련 우리 감찰부서 그 부장검사들도 다 동의했던 사안인데 네. 그렇게 그 과정 가지고 마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만 보고도 안 하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틱 보내는 네, 아주 사람인 무례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저희가 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아, 머릿속으로 예, 그려지는 장면은 어떤 것이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대통령의 재직 중에 드러난 여러 가지 뭐 거친 언사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짐작이 좀 되는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추윤 갈등의 복판에 계셨던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을 제가 만난 적이 없고요.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 그렇게 조우했던 그 우연히 조우했던 게 한 번인데 예. 그걸 추윤 갈등으로 막 이제 언론에 예. 이런 것들이 보도에. 막 보도가 됐어요. 예. 저는 그 추윤 갈등에서 내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 예. 정부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청와대에 있었던 뭐 인사 문제라든가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메시지 태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네. 촛불혁명의 그 결과로 만약에 네. 탄핵, 예. 박근혜 탄핵, 예. 탄핵이 정당하다면 예. 정당했고 그 촛불혁명의 성과로 민주정부가 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 현재와 같은 검찰 독재가 아닌 예. 민주주의 정부를 민주주의 가치를 그 중시하고 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였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검찰 독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게 하게 예.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검찰총장은 네.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내지는 예. 청와대에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청와대의 그 비서관실인가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래서 이제 그런 점의 한계도 뭐 짐작은 됩니다만 결국은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의 그런 언사들 네. 말에 대한 입장, 예를 들어서 뭐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네. 철저한 뭐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예.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예.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예.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예.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당부 내지는 네. 그런 표명이 있으면 네. 그에 따라서 이거는 검찰총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간접적인 의사가 표시되면 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뭐 사임을 하거나 이런 형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은 이뤄갔을 것 예, 같은데 예. 뭐 민주주의자이신지 공화주의자이신지 침묵하였던 것은 언론상으로는 이렇게 확인되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예. 제가 어제 기리의 김대중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예. 결국은 국민들은 늘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듯하지만 결국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예. 이거를 이 정치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예.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 이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지 않았나? 추 장관도 역시 그러한 역할들이 미진하였던 것 같고요. 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문재인 정부 역시도 그러한 예. 작업들은 하지 않았나. 현재의 시스템, 네. 인사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이 국정인데요. 예. 이런 아쉬움들은 남지만 예. 그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가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한계라고 봅니다. 예. 이 검찰 조직 내부의 실상들 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실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획력이 있다.
검찰 내부가 네, 예. 치밀하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한계들이 있었고 예. 이 부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나.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아, 제가 네. 좀 종합해서 정리를 네. 좀 해보면 일단 당시에 이제 수많은 그 이제 수사 대상들이 있었고 수사해야 될 현안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든가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서 좀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추 전 장관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나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차원에서 갈등이 촉발됐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한 뭐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피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정리하면 좀 될까요? 말씀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장자연, 예. 김학의, 예. 버닝썬 사건은 예. 2019년 예. 이 상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언명입니다. 예. 그리고 추미애 전 그 장관은 예.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예. 공문으로 지시도 하기도 하였는데 네. 그때는 채널A 사건, 그 감찰방해 사건, 네. 또 채널A에 대한 수사,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찰부에서 사건이 제가 배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본이라는 형태로 재배당하거든요. 인권부에 보내는 이러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 네. 내지는 판사사찰 문건에 네. 대한 이런 문제들, 특수활동비의 집행 등 이런 검찰총장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유무 네. 내지는 수사 철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였지요. 그런데 그 정에 문재인 고 대통령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언사 표명들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검찰 내부의 특수부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법 부당한 수사에 예, 대한 짚을점은 없었는지. 네, 그걸 네. 좀 살펴보고 네, 네. 일정 정도의 그 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뭐 국정에 뭐 전반 수행하는 네. 국정 운영의 총 컨트롤 타워로서 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가는 과정은 네. 4월 3일자 고발장에도 나타나는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이 프레임, 네. 또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예. 이런 사람과 세력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해내는 이러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지향하고 실천하였던 이런 큰 맥락 속에서 네. 인식의 한계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 또 부족함들이 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지 네. 기본적으로 갈등적 상황으로 그것을 보는 것은 그런 그 보수 언론 등의 네.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검찰의 심장부는 윤석열 검찰을 통칭하시는 거죠? 윤석열 총장에 그치지 않고요. 네. 검찰총장이 바뀐 현재도 검찰의 심장부입니다. 네. 그 검찰 조직의 최상층부의 네. 지휘부 예. 내지는 검찰 조직의 방향을 정하고 예. 검찰 이런 핵심을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을 의미합니다. 네. 그 사실 그 윤석열 검찰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검찰 내부의 주도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축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미진한 과제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좀 지적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 윤석열 총장 이전에 네. 의 검찰총장들은 주로 이제 특수부가 아니고 뭐 최동욱 검찰총장의 뭐 일례가 있었지만 네. 짧은 기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주로 보통 이제 공안 쪽, 네. 기획 쪽에 이제 검찰총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맞습니다. 기계적 형식적 균형, 인사의 이 적당한 이렇게 나눔 이런 분포들을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되었고 네. 그 당시에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그래도 그 청와대 네. 임명권자의
그 용검 역할, 칼 검자 그 쓰일 용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우리는 뭐 물라면 물은 개에 불과합니다라는 뭐 자조적인 그렇지, 표현도 맞아요.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뭐 권력의 눈치 내지는 표면적인 권력의 향배에 따르는 정권의 향배에 따르는 조직이었는데 마침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 그 두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였고 대법원장도 구속 수사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집권하는 이 정권을 잡아가는 점에 있어서 질적으로 구분돼 가는 시기가 도래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찰은 공안이 주로 주도하면서 공안부 검사들이 이제 실세 검사로 행세하던 시절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상 특수부들이 검찰 전체를 막 좌우하고 쥐락펴락하면서 행세하고 그리고 스스로 권력이 돼버린 또 어떤 분들은 괴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는 어떤 걸까요? 이 검찰권을 사유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일부 정치검사, 부패검사,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수사를 장악한 조직. 이 검찰권의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이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인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이죠. 검찰의 조직 문화,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의 구조, 그 검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통해서 드러나는 그 검찰의 실상들을 이렇게 뭐 법무부도 외부고 청와대도 외부입니다. 검찰의 심장부 대검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함으로 해서 그 검찰 개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좀 그 일이 안 된 것에 대한 좀 미진함, 이런 답답함 같은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 좀 느껴지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촛불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고 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퇴행하거나 역진되는 상황이 됐고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검찰권을 다시 또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수사권을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로 복귀하였죠. 완벽히 과거로 복귀된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사실상 지금부터 다시 또 그 좀 추려서 검찰 개혁을 좀 이뤄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뭐 한동수 뭐 변호사님 이제 그 당시 대검 감찰부장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른바 정치 행위들, 언론과 결탁한 뭐 특히 이제 보수 언론 또는 뭐 다양한 언론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장악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속에서 이른바 이제 되치기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검에 들어가서 직접 목격한 윤석열 검찰을 한마디로 통칭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검찰 내부에 이제 다양한 다른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특수부 검사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정치검사, 부패검사, 특수검사들이 검찰권의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 아주 모호해졌고 자기들은 이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누가 건드릴까 이런 검사장 이상만 일종의 절대 권력자 이런 거. 네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든 다 방어할 수 있다. 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어떤 내적인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소불위 권력자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지금 유일하게 지금 온 세상을 겁박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언론인들도 무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예전에 과거 같으면 그 기자들이 이른바 뭐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을 무슨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 가만히 있죠. 그래서 언론 개혁도 하나의 그 다음 과제이긴 예. 하죠. 언론인들은 예. 마땅히 그 사회 공기로서 자기 책임감들 다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지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들이 이제 법원이 그나마 미약하게 가끔씩 예. 판결로서 정의와 공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대단히 미약하죠. 하나의 법조라는 한 이렇게 그 의식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영장에 대한 통제라든가 판결에 대한 소신은 주로 1심에서 좀 나오긴 하던데요. 네, 네. 이런 판결들이 좀 여전히 작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네. 법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일명 이제 윤석열 검찰로 윤석열 사당으로 통칭되는 분들은 이런 검사들은 검찰권을 공사구분이 모호해지고 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예. 검찰권의 이익 하나 이제 정치인 높은 예.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정관 특혜를 받아서 예. 많은 변호사로서 이제 수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특별 사면 관련된 시장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이런 불투명한 수임 구조와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네. 거죠. 예. 이런 검찰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네. 자리, 돈 이런 이익을 공유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되게 정치적인 검사인 거죠. 부패인 거죠. 네. 언제가 문제가 드러나면 부패에서 어딘가 일어나겠죠. 네. 부패 검사 그리고 이것들은 그 특수 검사들이 네. 주로 이제 그 주축을 이루죠. 그래서 검찰의 여론도 주도하고 요직도 다 네. 검찰과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또 사회 전반에 대해서 네. 공기관의 이런 요직들을 이렇게 독점하는 네. 또 주요 수사도 완전 독점하고 방향을 정하는 네. 이런 이 아주 유일한 합법적인 권력 옛날 총칼과 진배 없는 네. 이런 세상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죠. 예. 또 하나 말씀하신 건 다양한 검사들을 예, 어떻게 예, 하냐. 예. 제가 대형 감찰부로 초창기에 이제 이런 네. 신기한 생각들을 했어요. 예.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예. 굉장히 고생한다. 예, 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한다. 뭐 사건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표도 안 나는 예. 수사들을 하고 예. 처리하는 사건들의 양이 많으니까 사무검사들에서 벌점도 많이 먹어요. 예. 특수부검사들은 사건 수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네. 벌점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활동비도 많이 예. 지급받고 맞아요. 여론의 각광을 받고 계속 승진해 가고 이런 구조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뭐 그냥 법원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 판사들은 인사에서 형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가고자 하면 종국에 가요. 예. 원하면. 그래서 예. 인사의 어떤 형평들을 추구하고 이 평등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예. 그러면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 예.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되게 그 사람이 뛰어나면 그 예. 사람들한테 재판받는 국민과 예. 어느 시골에 있는 지청에 있는 국민들은 그러면 불평등하다는 거냐. 예.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상하게 이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예. 뭐 특수공안적으로 발탁되지 않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들이 되게 약간 이상했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예.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잘 나가고 예.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사부로서 그냥 존재해서 그냥 그걸 수용한다는 수인하는 이런 구조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그러면 법원이 훨씬 평등의식이 강하다. 네, 네. 판사들이 훨씬 더 평등의식이 강하다고 적어도 봐야 형식적인 형평의 것들은 가치들은 공유하고 네, 있는데 예. 뭐 표시 공동연히 얘기는 못 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면 이렇게 수용하는 네. 이런 형태들이 좀 그러니까 좀 당연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네, 네. 거죠. 형사부 네. 검사들이. 네. 예. 뭐 물론 이제 내부적인 이제 불만도 있고 예. 또 이런 뭐 이렇게 점들이 있었지만 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조직 전체를 이제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네. 정치 행위로 인해서 네. 이 검찰 조직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예. 검찰 중심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건 아니 더 나가야 돼요. 어디? 검찰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묵묵히라는 검사들, 뭐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검찰 조직을 맡긴다고 해서 현재의 구조화에서 네. 제도 변화 없이 예. 똑같아져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첫 번째는 충격적인 제 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네, 그건 굉장히 나중에. 뭐 나중에 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에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말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태동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요 쟁점 그리고 한국형 FBI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무슨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열리지도 않았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제대로 서로 성명 합의를 해놓고. 뭐 해놓고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사개특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지금 이 문제는 뭐 별건으로 네, 한다 시급한 하더라도 현은 아니지만 연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사실 국민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돼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검찰의 심장부 책에서 이 사건은 검찰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좀 판결에서 미진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네. 이 판결의 핵심은 그 검찰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정책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네. 검찰권을 남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했다. 이 네. 부분은 그 예.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이 판결의 핵심이고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의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고요. 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이나 증거의 미흡함 등으로 인해서 네. 이 무죄가 된 점이 아쉽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관련해서 고발장을 보면 또 알겠지만 고발장이 지금 좀 나와 네네.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고발장의 핵심적인 페이지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라고 보는데요. 예. 한번 조금 시간이 예. 허락된다면 말씀해 14페이지에 주시면. 보면 예. 맨 첫째 줄에 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합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 아무개 제보자죠. 네. 제보자 X라고 칭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 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 네. 이 대목. 예. 그 다음에 몇째 대여섯 줄 밑에 피고발인 지모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은 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거죠. 네.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 네. 가장 핵심적인 검찰총장의 직속 네. 눈과 귀이고 이 시기는 장모 대응 문건 등을 보건대 네. 검찰총장의 로펌처럼 네. 변호사처럼 이런 기능을 머리 역할도 좀 했었죠. 네. 이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보와 인력을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예. 한다는 것이 결국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발장을 작성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고발 이후에 보면 예. 제 책에서 이 대목은 저는 이거는 극우 보수 유튜브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법정에서 예. 등을 했습니다. 예. 한번 하나 그때 얘기했던 거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예. 작성 제출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내지 승인하에서 나간 고발장이다. 네. 또 한동훈 검사의 공모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공모. 지점을 예, 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전달 행위는 1심 판결이 사실인정을 그대로 했어요. 네. 왜 그랬는지도 또 기본적인 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인정했어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공범자로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불구분리의 원칙이니까 판사는 판단할 수 없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추후 재수사를 통해서 예. 진상이 밝혀지고 예. 사실이면 공소제기 돼야 되고 예. 사실이 아니면 무혐의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판결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나타났으니까 예, 예. 재수사가 필요하죠. 예. 그 가장 핵심적인 1차적인 뭐 처분 문서와 같은 거, 예. 또 선박의 앵커와 같은 거, 예. 나침판에 같은 중요한 건 이 고발장 문서라는 거죠. 잘 읽어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 예. 대해서 고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극우 보수 유튜브의 기능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예. 그 하단 단락에 보면 예. 뭐 중대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등을 옹호하면서 예. 오히려 예.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게 검찰에서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말 잘 씁니다. 아, 역할과 맡은 바 제 직무를 본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 충실히 이행한다. 네, 이게 검사의 언어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뭐 그리고 고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15페이지에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운동, 이게 서초동 집회를 말하는데요. 아. 그 당시 제가 기억하고는 그때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구호 슬로건들은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었어요. 조국수호 예, 예, 이런 예. 거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무슨 뭐 짜장면으로 희화화에 된 말들은 나왔었지만 이 정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운동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수윤 갈등과 윤석열 찍어내기, 예. 그걸 통한 대권을 획득해 가고자 하는 하나의 예. 그 기획된 프레임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극우 보수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15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쭉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을 보면 네. 위각 언론 보도에 대한 띄우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아, 위각. 위각 이런 말들은 일반인들은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 판사 내지는 검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위각. 아, 예. 각자는 잘 안 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강문서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예. 판사들은 예. 이 서류들을 이런 말도 잘 안 쓰거든요. 검사들은 예, 이 각, 위각. 위각. 네, 예. 예. 이런 것들은 이거 검사의 언어예요. 예, 그래서 이 검사의 표현들이 언어다. 표현과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극우 보수 유튜브라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예. 이건 이제 윤석열 부부, 네. 윤석열 김건희가 네. 이제 앞부분에 그 고발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손준성 검사가 예. 단독으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할 리도 없고, 예. 이 수정관실의 인력과 정보가 활용돼서 예. 정당에 예. 유력 정당에 전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중사 개인이 판단해서 이런 일들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간접적인 그 지시와 승인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예요. 이거는 네. 검찰에서는 상식에 속하고 예. 굳이 표현한다면 특수한 경험칙으로, 예. 제가 법정에서 이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실 것 같아서 네. 특수한 경험칙이다, 이 정도 간접 사실이 있다면 확실하다. 네. 판결문을 이 시간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할 일이 없다. 예, 로그인해서 예, 예. 그 당시에 법조인대관에서 할 수 없다. 이 예. 고발장 첫 페이지에 보면 예.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네. 66년 뭐 12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예. 기본적으로 법조인대관을 할 리가 없다. 유독 이 시기에. 예. 뭐 페이스북 갈무리를 할 리가 없다. 이 예. 정도의 간접 사실 등을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네. 이거는 이런 지점들을 제가 증언을 통해서 예.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확신에 가득 예. 차서 진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지점들이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예외일 수가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극우 검사가 이런 글을 쓰나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극우 보수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너무 좀 사건이 좀 복잡해지고 예. 이상은 급박하거든요. 예, 그러면 극우 빠른 시간 내에 소수의 사람들이 제출돼야 되는 것들인데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든 내지는 조직 내 추후에 어떤 책임 어떤 형태라든 간에 공격을 받을까봐 침묵하거든요. 제대로 일부 양심 있는 수사관들이 뭐 포렌식 결과 같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양심 있는 증언하는 그 직원들의 상당한 양심 있는 직원들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검찰 조직의 신뢰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분들이죠. 그런 네.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보안이 도대체 유지되는데? 이 고발장은 누가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설은 네. 저는 이제 극우 보수 유튜브 가설술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수정관실의 검사의 작성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네. 4월 3일자 고발장은 네. 복수의 작성자가 있을 것이다. 예. 뭐 중간에 리뷰하고 뭐 오탈자 점검하거나 예. 뭐 괜찮아 하는 것도 다 작성자거든요. 예, 그것도.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실제 작성됐다. 예, 실제. 예, 추가됐다. 예. 라는 점에 대해서 극우 보수 유튜브라는 견해들을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조성은 뭐 공익신고자의 예. 진술 등을 이렇게 인터뷰 기사 등을 좀 예. 보고 예. 뭐 세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예. 그 내용을 보고 다시 고발장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네. 이게 한동훈 검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론을 했습니다. 그런 가설들을. 한동훈 검사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추론을 하셨다는 그게 거죠. 이제 그 전날 이 고발장 가설이죠. 네. 언제든지 가설과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거를 수사와 증거를 통해서 해소해가는 과정이죠. 예.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면 기소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열리지 않은 카톡의 예. 단톡방, 예. 그 다음에 수많은 통화 횟수들, 예. 그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예. 그 다음에 한동훈과 예. 손준성, 그 권순정과 이런 것들이 네. 이례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날 한동훈 검사가 저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상당히 격지 멀리 네, 떨어져 네. 있는 사람인데 60장의 사진 파일을 보낸다는 거죠. 네. 과거에 했던 것이라는 것으로 과거에도 사진 파일을 그 언론 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은 조성은 씨가 네. 진술도 했어요. 네. 공익신고인.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 예. 부분은 그 재수사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예. 왜 그렇게까지 예. 제공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비위가 인정 안 된다고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진도 시켰죠. 제가 감찰부장을 3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이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되면 이 징계시효가 3년인데요. 네. 뭐 다른 뭐 성비 뭐 예. 이런 거는 예. 뭐 5년인데 이건 예. 3년이에요. 예. 길지 않죠. 예. 2020년 4월 3일 날, 3월 예. 30일부터 4월 3일자 벌어진 행위면 이제 징계시효 3년이 이제 만료되려고 하면 형사재판이 돼 있으면 예. 일단 검찰총장은 징계 청구를 해요. 예. 신문에 또 그대 보도되죠. 이런 예. 거는 5년이 구형됐고 예. 공수처가 예. 실형 1년이 선고됐어요. 예. 그럼 중징계에 청구됐다라고 언론이 예. 보도되는 것이 마땅해요. 예. 그게 그러면 정상적인 로직이라는 거죠. 법무부에서는 정상적인 로직이죠. 예. 법무부에서는 이제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예. 징계 심의를 정지해요. 예. 검사징거법에 따라서. 예. 물론 증거가 명백하면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정상적인 로직인데 네. 특별히 손준성 검사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인정 안 됨으로 해서 그걸 털어내고 네. 또 검사장으로 승진. 승진시켜주는 아주 네. 극히 이례적인 왜 국민들은 상식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또 의심하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이 고발장을 보고 느꼈던 일감은 극우 보수 유튜버가 썼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의심을 검사가 설마 이런 글을 썼을까 예, 설마 생각했죠. 검사가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세히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것은 뭐 위각 뭐 이런 표현 등을 볼 때 이것은 보수 유튜버보다는 검사의 언어나 검사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이제 예.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기획과 플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기획. 기획들은 이제 특수부 공안 쪽에 기획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도 기획 언론 대응도 늘 하고요. 언론 대응. 그러니까 언론인의 문구, 이런 언론인의 언어, 정치적인 언어들에 대한 상당한 훈련들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근무 경력과 보직 경로를 살펴보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고발장은 한동훈 그 가능성도 검사.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 배제할 부분에 수 대한 없다. 것들에 대해서 그 필요한 재수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근데 거죠. 당시에 카톡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요? 그 지점들이 좀 그런데요. 그 기획을 누가 했을까?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 그런 이제 머리, 가슴, 손, 발, 이 지체 등을 생각하면 수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는 누구였을까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중에 일부인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런 지점들이 이제 살펴볼 지점이 있는 거죠. 고발장의 피해자가 3명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그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3명이잖아요. 세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행위들이 있고 그 행위들은 기획과 플레이어라는 거죠. 기획과 플레이어다. 그 중에서 어떻게 실행 행위를 분담했는가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과 심지어는 선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왜 한동훈 검사와 그 직장 상사의 부인과 수많은 카톡과 전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건 민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민원이 있었나? 뭐 보통은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주식 거래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통화가 오고 하거든요. 업무상.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톡의 비밀번호, 그러니까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열리지 않아서 카톡의 내용을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일부 저는 추론되기는 한 지점들이 어떤 있게 내용들이 됩니다. 좀 추론이 예를 들어서 되십니까? 제가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검찰총장실에서 이제 그 보고를 하고 하고 나니까 곧바로 빠른 시간 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른 시간 내에 공문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정도의 경험들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감찰 상과장하고 보고를 했는데 바로 감찰 상과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진상 확인 보고 관련해서 이런 공문으로 지시하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항용 수법이거든요.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감사를 방해하는, 지체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힘을 소진하게 하는 거죠. 보고서 작성하려면 또 시간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점들도 있고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수법입니다. 그런 지점도 있지만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손준성, 권순정, 한동훈의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곧바로 시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열리지 않았지만 이런 지점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또 검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언론과의 검찰 내부 문서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들이 불필요하게 제기된다는 거죠.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마땅히 확인이 제공했어야 안 되죠. 됐으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걸 열었어야 되죠. 검찰 조직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검사잖아요, 스스로가.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직도 좀 일부 이게 당연한 건데요. 이런 말이 있죠.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이거는 거짓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검사는 원래 그래요. 검사는 원래 공정과 정의의 객관 의무를 준수하는, 물론 다 모든 검사가 아니고 정치화되고 부패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은 그래요. 상당수. 이런 부분들은 그 검사로서의 어떤 객관 의무, 공정과 수사의 개념들하고는 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차마 그랬을 리가요. 검사는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불편하게 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이제 준법 의식을 갖고 살고 법을 지키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사소한 흠들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털면 다 나온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정작 검찰권을 갖고 있는 이 검사들은 법 앞에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정도는 협조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네. 이런 그 세상에 무법천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2020년 3월 19일 회식 발언.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인호공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그만두시긴 했지만 허무맹랑한 거짓이다. 그런 일 없었다. 본인은 2020년도에 이미 검찰 조직을 나왔기 때문에 3월에 있을 그런 회식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육사 같다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다. 네. 이게 어떤 네네. 상황인지 좀 그때 좀 조금 이렇게 상황을 재현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때 인호공 그때 차관이 뭐 이제 퇴직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뭐 신문에만 뭐 크게 보도되면서 뉴스타파가 이제 법적 대응을 3월 19일 날 회식 때에서 참석해서 그런 네. 짓을 했더라고 정정 보도했는데도 예. 계속 언론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쿠데타 발언 등 예. 그 본인의 어떤 이건 정통성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현 예. 정부의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 예. 그렇고요. 정통성, 정당성과 관련되는 예.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가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당시 진술과 증인신문 조서를 보면 제가 3월 19일 날 예. 저희 인호공 차관 본 적도 없고 거기 참석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걸 예. 가지고 예. 막 이렇게 말들을 연결해 가면서 그때 이제 이 뉴스타파에 이제 오보등을 가지고 이제 막 진술하더라고요. 현재까지 뭐 고발도 안 하셨고 예. 저는 그 사실은 명예훼손이고 무고지요. 예. 뭐 그냥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거는 뭐 쟁점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냥 예, 예. 이런 게 그냥 예. 간단히 언급하고요. 예. 이 쿠데타 발언 그죠? 예. 쿠데타 발언은 그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뭐 있었는데요. 예. 회식 자리에서. 네, 회식 예. 자리에서 예. 그 회식은 그냥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내심의 그런 뭐 비현실적인 네. 어떤 뭐 권력 뭐 비현실적인 그냥 오가는 말들이 아니에요. 예. 그냥 진심이 담긴 그런 말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건 뭐냐면 예. 검찰의 권력은 굉장히 내 손에 실감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 판사사찰 문건 관련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범죄 인지서에 제가 네, 예. 도장을 찍었어요. 이 예. 도장의 무게가 있어요. 예. 이 피의자 예. 윤석열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기소도 할 수 있어요. 공소장. 네. 예. 공소를 제기하면 예. 물론 저는 이제 이 감찰상과장의 판사사찰 문건만으로 예. 소환에 이제 출석에 불응하니까 예. 이 법정에 진술했습니다. 진술서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고 물증이 있으니까 네. 공소제기해도 된다. 공소제기하라. 공소제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12월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공소제기가 됐더라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근데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총체적인 여론과 인식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이 절차와 규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지 네. 어느 개인의 사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누구를 기소하면 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소 제기가 되면 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을까? 맞겠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민심에 뭐 이른바 중도층이든 정치에 관심 없는 부분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뭐 조국 수사든 뭐 청와대 수사든 이런 통해서 내가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수사를 제가 조금 망설인 이유로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나? 아니요, 이 제한된 방송 시간이 있나?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아니 이게 하는 유튜브라서 괜찮습니다. 네, 예, 저는 이게 뭐- 공중파 같으면 네. 아마 20분 안에 압축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서 네, 시간이 네, 없지만 옛날 뭐 또 김종필 유튜브 시선 집중 예, 나가서 막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혹시 예. 어떤 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 제가 예. 누군가의 어떤 판사님이시라. 제가 불필요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네, 발언이 네. 되지 않을까 이래서 예, 예.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고요. 예,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저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두려움을 이기고 가는 예, 거죠 다. 예. 그 넘어 있는 거죠. 근데 네. 어, 그날 회식에서 실제로 그런 쿠데타 실감을 발언이 하고 예, 내가 이를 통해서 하면 내가 예, 그때 뭐 국무 얘기도 나오셨고 그저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뜬소문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국모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모르시면 더 이상 진행 안 아유, 할게요. 언론 세상에. 보도를 통해서 예. 이렇게 나왔던 네, 것인데요. 예. 제가 뭐 직접 청취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어떤 대권을 해가자 하는 그런 예. 계획들, 대우 예.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대우 프로젝트. 이런 실감들 속에 있었죠. 예, 그래서 예. 뭐 저는 이노공 건배사 제안도 검찰 내부에서 예. 그냥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반증, 예. 하나의 정황 사실로 얘기했던 것이 그건 뭐 볼일도 예. 아니고요. 예. 이런 대우 프로젝트 내지는 대권을 잡아가는 이 부하 검사들 야심찬 네. 부하 검사들과 함께 이런 과정들을 잡을 수 있겠다. 나는 그러한 권력 의지가 있다는 점들을 표현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으로 봤어요. 이거는 옛날 그래서 5.16 쿠데타가 네.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그와 총칼이 아닌 수사권 네. 합법적인 수사 기소권 막강하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광화문에 탱크가 있는가 하고 예. 또 그때 항상 수사와 수사 발표를 통해서 전두환도 그렇고 네. 정권을 잡잖아요. 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수사 기소권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내심의 본심이 한 가닥이 상당히 편한 자리였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대립하던 그 예.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 상당히 좀 편안하게 예, 예. 이렇게 편안하게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얘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예.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데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저는 이제 그 직설적으로. 의미들을 이제 뭐 나름대로 역사적인 인식들이 예. 좀 외부자이니까 예. 그런 분들이 예. 이렇게 이게 충격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기록을 남겨놨죠. 예.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 봤던 장면하고도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대목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도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초반에 특활비 문제, 이 네. 현금 얘기 이제 네. 최근에도 뭐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활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특활비가 어느 만큼 어떤 방식으로 쓰이던가요?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있는 맥락은 보셨을 거고요. 네. 네. 대략 이제 올해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72억. 72억. 2억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의 한 해. 총액입니다. 뭐 네. 특정 업무 뭐 추진비라든가 이런 업추비는 빼고요. 네, 업추비 빼고 이제 특활비만. 특활비만 예. 72억 중에 뭐 각 검찰총장별로 어떤 총장은 40% 되고 윤석열 예. 총장은 50%를 상회하고 예. 또 현재 검찰총장은 어떻게 예. 운영해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대략 뭐 절반 전후라고 본다 치면 네. 뭐 대략 한 40억 정도? 예. 40억 정도, 50억 정도가 이제 예. 검찰총장과 사급인 그 비서관 예. 둘의 머리와 판단하에서 집행되는 거죠. 아무런 45억. 증빙 자료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런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검찰총장과 비서관 둘의 판단으로 국민의 세금인 40억이 매년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40억이면 정당 관련되는 정당 뭐 이런 돈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큰 액수네요. 실감이 굉장히 큰 액수죠. 네.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네. 이 돈이 그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엉뚱한 방향으로도 쓰이고 무슨 회식비로도 쓰이고 현찰로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네. 계실 때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줍니까?
저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그 네. 비서관이 네. 그 대검 내에서 각 부서를 네. 이렇게 돕니다. 이 대봉투에다가 예, 그러니까 무슨 그 서류 봉투. 그 회색 아니 그 저 황토색 뭐죠? 같은. 황토색 예, 예. 좀 큰 예, 대봉투에다 예, 이제 대봉 담아서 서류 봉투. 예, 예. 옵니다. 거기 그러면- 봉투에 현찰을 받아가지고. 네네. 예. 다 이제 다는 다 그러면 담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감찰부장 테이블에서 앉아 있을 때 이제 예, 와서 이제 예. 받은 기억이 이제 있는데요. 네. 받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제 뭐 작은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85만 원 또 네. 뭐 65만 원짜리도 있었고 액수는 조금씩 주는데 매달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죠. 예. 비서관이 오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격려 방문창 일선청에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하고 검찰총장을 방문한 예. 뭐 이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뭐- 총장 방문식. 네, 뭐 일선지검장 뭐 예. 오찬도 했었으니까요. 예. 그럼 오면은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검장 예, 오찬.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네. 근데 뭐 다른 총장의 시절에는 뭐 방문하고 이러면 지방 검사장이 들러오면은 예. 소정의 금액을 드죠. 그 몇십만 원 주지는 않았겠죠. 검찰총장이. 예. 음. 그 지금 그 뭐 이 특활비 문제. 그럼 뭐 영수증 같은 거 뭐 이만큼 수령했다라고 영수증 같은 거 써서 네, 주시나요? 현금 수령증. 내지는 현금 수령증. 수령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 약칭해서 이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그 밑에 하단에 예. 금액하고 예. 뭐 용도는 다 정해져 있고요. 예. 그냥 하단에 그냥 서명합니다. 근데 이게 그 법원에도 있나요? 뭐 없습니다. 특활비, 네, 없습니다. 그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는 있겠죠. 예, 업무 저는 추진비는 뭐, 있겠지만 네, 한번 제가 뭐 예, 지원장 그건 나갈 때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드로 하잖아요. 예. 이 판사들 이렇게 직급별로 나눠주는 카드가 있죠. 예. 한도가 뭐 예. 몇십만 원부터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 카드로 하고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쓸 수도 없고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검찰만 이런 겁니까? 뭐 국정원, 뭐 경찰 이런 예. 데도 하고 있죠. 국정원이야 뭐 사실은 조금 저희가 뭐 특수한 뭐 경비가 그렇죠. 거기는 필요하다. 안보와 국익과 예. 관련되는 거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런 특활비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약간 그 지점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개혁 예. 과제들도 이제 시급한 현안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이 검찰 이 전면 없어지거나 종국은 네. 없어져야 될 운명이고 현재 필요한 직접 수사가 일부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다 네. 하더라도 예. 그 카드로 다 진행돼야 전환돼서 네. 그 결과들이 기록에 남아야 되고 기밀성이 사라졌을 땐 공개돼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와 목적에 맞는 집행이라면 업무상 횡령이든 아니면 국고 손실죄 등 내지는 징계로서 네. 처벌 가능성, 징계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예. 투명해지죠. 이 특활비로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비용으로도 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줄 세우기 같은. 네, 저는 뭐 네 사람으로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을 네 사람으로 만드는 거. 네. 뭐 직연이나 같이 특별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은 본래부터 네 사람일 점이 많이 있었고 네 예. 사람으로 만드는 거. 예. 뭐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주면 극히 네.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으면 양심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계를 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석하죠. 기타 국정 활동에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넓게 해석을 해서 이게 양심의 그 영역을 넘어서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사람으로 만드는 거. 저는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패의 싹들이 자라나는 측면들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입니다. 이 돈을 받게 되면 네. 이 수사의 속도와 방향과 그 돈을 주는 사람의 의도하는 것인가 뭐라는 것을 네. 구체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예, 이 수사하는데 이 비용을 좀 보태서 써라고 주면 네. 이 수사 열심히 보태는 하라는 게 아니도록 넘치도록 예. 받는 거죠. 넘치도록 받는 그러면 이러면 집으로 가져가면 이제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집으로 안 가져간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써야 되는데 예. 그럼 나눠주겠죠. 예. 그러면 자꾸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사관을까지 갈지 예. 뭐 평검사에 갈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면
그 과정들이 수사의 속도, 방향,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알게 되고 이 수사를 원하는 대로 네. 잘하면 내가 다음 인사에서 좋은 보직과 인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면 특활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예. 금액도 뭐 적지 않습니다. 그 예.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과외또는 그 보면 17개월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집행 내용 기록을 보면 하루에 3억 6,800만 원을 지급한 날이 있어요. 2020년 11월 13일이고요. 두 번째는 2억 4,900인데 이것 역시 2020년 12월 14일. 세 번째는 1억 8,200. 2020년 9월 16일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자들도 어떤 때는 80명, 어떤 때는 36명, 32명 그 나눠서 어떻게 배분을 한 것인지 저는 이게 도무지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정말 무슨 딱풀 하나 사는 것도 다 영수증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꼬리표 없이 돈을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 중에 하나가 특활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네, 맞습니다. 예. 또 특활비 문제도 이 검찰개혁에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1월 13일 날 네. 뉴스타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하승수 네, 변호사 등 굉장히 실천적으로 정말 중요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네. 통해서 한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수령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11월 13일 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3억 6,800만 원이 예. 그 집중적으로 그날 하루에 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네. 이제 현금 수령증 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뉴스타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내용은 그 검찰총장이 현장 방문 또는 검찰총장실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집행되거나 또 내지는 뭐 비서관을 통하거나 이런 네. 방법들이 일반적인데 예. 11월 13일 날 특별히 현안이 네.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11월 13일 날 80명을 대상으로 예. 이렇게 3억 6,800만 예. 원이란 거액이 집행된 것은 네. 다수 대상자에 대한 거액이 돈이 집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있고 이 부분을 밝혀지려면 그 수령자가 누구인지 네. 실제 그 돈을 받았는지 네. 이런 점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돼야 되겠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1억만 넘으면 특가법입니다. 특정범죄 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예. 처벌받은 적이 있고요. 예. 근데 수사를 누가 합니까?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일반 국민들은 작은 돈 가지고도 수사를 받고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도 직장에서 해고되는데요. 네. 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 여러 가지 뭐 분식회계가 아닌가.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이제 11월 14일 공교롭게도 그날 뭐 제가 뭐 지난달 그 발간한 책에도 네, 나와 네, 네. 있는데요. 그 감찰 이과장이 이제 제가 채널A 감찰방해 사건에 의해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네. 피하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찰 이과장과 총장과의 대화로 그 네. 방식은 감찰 이과장이 한다. 비서관이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한다라는 네. 방식으로 뭐 오후 한나절을 했을까요? 뭐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무튼 총액과 이런 집행 내용들은 대조하지 않았을까? 다 추론입니다. 네. 이런 짐작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서류상의 어떤 완벽한 대조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 가지 의심들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부산에서 아마도 이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 2시 예정인데요.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말씀 주신 전반을 보면 이거 그대로 놔뒀다간 정말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도 하실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 행위를 하는 행보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이제 최근에 항소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뭐 예상되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감찰 무마. 네. 저는 이제 감찰 방해를 당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감찰 무마와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유무죄 판단에서 예.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뭐 언제든지 증명 그리고 이제 재판부 네.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탄핵 소추가 6인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 네. 사안의 그 진실대로 다 법관 출신이신데요. 네.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어느 정도 그 이해하고 관철시킬 수가 이제 재판부의 구성 자체에 대한 네. 상당한 이제 그 상관관계들을 이제 하는 건 이제 국민의 상식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렇지만 유무죄 판단, 감찰 무마 사건과 김영란법 그 위반 등에 관해서는 유무죄의 다툼의 여지는 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 조국 일가 전체에 대한 그 수사와 그 양형, 예. 기소 범위 등에 대해서 예. 과도하다라는 그 국민 일각의 그 인식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교수 입장에서는 뭐 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국민이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네. 정책 표현을 하고 정책 결사 행동의 자유를 가지니까 국민이 판단할 몫이고 네. 다만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고 네. 국민들이 겁박에 불안하지 않고 네. 또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네. 또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기 검열하지 않고 네.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렇게 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네. 미리 판단해서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뭐 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뭐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총선 이후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22대 국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는 잘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어느 프로에서 최경영 네, 그분의 예.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요. 네. 국회가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물론 지금 2차 고발장 내고 네. 뭐 탄핵소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진실을 밝혀내는 유의미한 걸음이다라는 그런 어떤 지지 같은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정당이 움직이는 건 다르니까요. 예. 뭐 추후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치열해지고 이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관련해도 이 대검 15층에 방문하셔서 여야 국회의원들 네. 모두 수시 집행 자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특별히 말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뭐 김진애 국회의원인가 그 아주 좀 예, 강성. 비교적 강하게 예, 예. 어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예. 그런 치열함들 왜 국회의원이 예. 이 국정을 감시하는 삼권 중에 한 축들이 왜 예. 당시 일개 행정부서가 왜 수시 집행부를 못 보게 하냐. 예. 그 세게 얘기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강하게 세게 안 하고 휴대폰 맡기고 하라면 맡기고 나가고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조용히 몇 마디 하다가 물론 이제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았어요. 특활비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던 때이긴 한데 네. 뭐 지금도 뭐
100%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그렇게 좀 치열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 그럼요. 정말 국민의 예. 마음과 국민의 가슴과 네.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신다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해 가시면 네. 저는 뭐 좋은 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감찰부장님 답게 예, 꼼꼼하게 보시고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호통치고 상임위장에서는 호통치지만 정작 검찰 앞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